수술을 해도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안 해도 저하되는 거죠. 따라서 자궁내막증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임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임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것을 치료해야 될지 결정하는 문제는 안녕하세요. 임신을 끌어당기는 난임 전문의 엄빠스쿨의 정재현입니다. 오늘은 난임인데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부터 해야 될까요? 임신부터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 자궁내막증의 유병률은 증가 추세예요. 가임기 여성의 10에서 15% 정도가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어요. 10명 중 한두 명이 갖고 있는 거죠. 난임 환자 중에서는 한 30% 정도가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고요. 자궁내막증 환자의 30에서 60%는 결국 난임으로 진단이 됩니다. 난임과 자궁내막증은 이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일단 자궁내막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말씀드릴게요. 자궁내막에 문제가 있는 질환으로 오해하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궁내막 밖에 자궁내막 조직이 발견되면 자궁내막증이라고 진단해요. 대개 난소나 복막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직장이나 횡격막, 폐에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궁내막증은 왜 생길까요? 아직 명확하게 이것도 밝혀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월경혈의 역류로 발생한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요. 임신이 되지 않은 자궁내막은 탈락돼서 출혈과 함께 자궁내막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월경이에요. 월경혈은 질출혈과 동시에 난관을 타고 복막 안으로도 들어가요. 이것은 정상적인 월경 시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이 과정에서 난관을 타고 역류한 월경혈과 탈락된 내막 조직이 복강 안에 여기저기에 착상을 하면 자궁내막증이 되는 거예요. 엄마나 언니가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유병률이 올라가는 가족력도 있어요. 근데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왜 난임이 생길까요? 자궁내막증이 커져서 난소에 혹을 만들면 자궁내막종이라고 불러요. 이 내막종은 난소의 실질을 손상시켜요. 왜냐하면 자궁내막 조직이 출혈과 염증, 섬유화 이런 섬유화를 하면서 이렇게 유착을 마구마구 만들기 때문에 실질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난관 주위에 염증과 섬유화가 반복되면 난관 폐쇄나 유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자궁내막증에 분비되는 물질이 착상을 방해한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아이러니한 건 자궁내막종을 방치하면 난소 기능 저하가 오는 게 자명한데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난소 기능 저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궁내막종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면 더욱 난소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죠. 수술을 해도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안 해도 저하되는 거죠. 따라서 자궁내막증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임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임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것을 치료해야 될지 결정하는 문제는 많은 난임 의사들한테 숙제로 남아 있어요.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자궁내막증의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4가지예요. 자궁내막증 때문에 유발되는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리고 실제 생물학적 나이와 또 난소 나이는 다르잖아요. 난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궁내막증의 크기와 병기가 어떤지,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해서 치료부터 할지 임신부터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아닌 경우 가임력 보존과 상관없이 자궁내막증을 치료한다면 자궁내막증 크기가 4cm 이상이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cm 이하인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 치료를 하면서 그냥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가임력 보존과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내막종의 크기가 크다고 해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임신과 출산을 먼저 하고 나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만 자궁내막종의 크기가 9cm 이상으로 너무 크다,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증상이 너무 심해서 크기가 너무 크진 않아도 일상생활이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겠죠. 그렇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수술 전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이나 배아냉동을 꼭 추천해요. 그 부분을 꼭 상담받고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 후 심각한 난소 기능 저하나 조기 폐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력 보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궁내막증은 재발도 잘해요. 수술적 치료를 했다고 해도 5년이 지나면 40% 정도는 재발을 해요.
따라서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했다면 단기간에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해서 가족 구성원을 완성해 놔야 됩니다. 아직 가족 구성원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재발이 돼서 재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때는 반드시 임신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할 것을 권합니다. 자궁내막증은 난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 자궁내막증이 진단되었다면 반드시 난임 전문의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입력을 보존하면서 자궁내막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본인에게 최선의 임신 플랜과 치료 플랜을 만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꼭 전문의하고 상담 받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임신을 끌어당기는 난임 전문의 엄빠스쿨의 정재현이었습니다.